자, 이어서 이제 동기기의 발전기,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발전기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요. 병렬로 운전해야 될 상황이 있죠. 어떤 때 병렬로 대부분 운전하게 됩니까? 이런 거죠. 여기 발전기 용량이 예를 들어서 100짜리를 지금 쓰고 있었는데 여기에 부하를 달았어요. 부하를 80 정도를 달아가지고 돌리게 되면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죠. 근데 늘 이런 상황만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부하가 이렇게 증설이 되고 더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50짜리 부하가 늘어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100이고 얘는 그러면 130이 되는 거죠. 얘 갖다 버리고 130짜리 또는 150짜리를 사야 됩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 더 이렇게 달아두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짜리 발전기 좀 싼 거 50짜리 가져다가 달게 되면 얘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은 150이 되고 130을 충분히 얘가 해결해 낼 수 있다, 담당해 낼 수 있다, 그 얘기죠. 이럴 때 우리가 병렬 운전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병렬 운전을 아무거나 갖다가 마구 해도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으니까 이 병렬 운전의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얘기죠. 그러네요. 첫 번째, 두 발전기가 이렇게 있다면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죠. 얘는 뭐 100V짜리 쓰고 있는데 여기 50V짜리 갖다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쪽으로 기전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전위차가 발생하면서 이쪽으로 쓸데없는 전류가 바로 흘러버리게 되는 거죠. 일단 기전력이 같아야 되겠다는 거 충분히 동의가 되고요. 그 다음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을 거. 그렇죠. 여기 우린 지금 교류 발전, 동기 발전을 하고 있고 60Hz 쓰고 있는데 이거 50Hz짜리 갖다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네요. 그 다음에 기전력의 위상이 서로 같을 것. 그쵸? 요 녀석에 그쵸? 얘를 발전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여기에서도 똑같은 전압, 똑같은 그거더라도 이렇게 위상차가 발생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죠. 위상이 같을 것, 그리고 파형도 일치할 것. 얘는 가져다가 60Hz짜리 그쵸? 100Hz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얘도 위상도 맞춰졌지만 만약에 파형을 얘는 이런 구형파라든가 삼각파라든가 예를 들자면 이런 파형이 다른 파를 같이 써버리면 역시 문제가 발생하겠죠. 여기에는 고조파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둘의 파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합해지면서 정연파가 아닌 그죠? 고조파가 발생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기전력의 상회전 방향이 같을 것. 뭐 이것도 사실은 당연한데요. 우리가 A상, 그 다음에 여기가 보통 240도 돌아간 여기가 B죠. A, B, C. 이걸 뭐 L1, L2, L3 이걸 간단히 ABC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이걸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전력계통 운영에도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건 일치시켜야 되겠죠. 처음에만 잘 맞춰서 일치시키면 되니까 우리가 이걸 일치시킬 때 상의 회전 방향이 같은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을 우리가 동기 검정기라고 해요. 이걸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지켜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런 조건을 그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어디에서 나왔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우리 순식값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 크기 그쵸? 최대값이죠. 최대값. 그리고 사인파고 오메가가 있다는 건 뭡니까? 2파이 F. 주파수도 이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세타. 여기 세타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위상이니까 그쵸? 기전력의 크기 여기에 들어있네요. 크기. 그 다음에 여기 주파수 들어있고요. 여기에도 위상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형 사인파 파형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삼상일 때는 상회전의 방향도 같아야 되니까 이 순식값 VT는 VM si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 속에 사실 이 말들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뭐 이걸 보면서도 여러분들 충분히 생각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워낙 중요한 부분이어서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거 앞 글자를 타서 이렇게 외워봅시다. 크주 위파상 병렬 운전 조건, 크주 위파상, 크주 위파상, 크주 위파상, 크주 위파상 이렇게 외워봅시다. 그럴 때, 자, 이 녀석들이 이제 다를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먼저 결론적으로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그쵸? 이 병렬 운전 조건이 맞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자, 먼저 크기가 같지 않을 때, 기전력의 크기가 같지 않을 때, 그쵸? 기전력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전압차가 발생한다는 건 당연히 뭡니까? 쓸데없는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무효 순환 전류. 우리가 순환 전류를 횡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에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 얘기죠. 여기에 사실상 저항 성분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리액턴스 성분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기 리액턴스에 의해서 얘는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된다.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 다음에 주파수가 만약에 같지 않을 때는 얘가 진동 현상이 일어나고 난조가 발생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난조라고 하는 것은 동기 속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속도가 진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난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주파수가 다르면, 그렇죠? 주파수가 같게 만들려고 어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일본도 기전력이 달랐다면 기전력이 다르니까 흐르는 거예요. 같게 하기 위해서. 그치?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상이 같아야 되는데 위상이 다를 때에도 얘도 위상을 맞추려고 하는 뭔가 흐름이, 힘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1번과 3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험에서는 뭐 1번, 3번이 주로 나오는데 이건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히 보더라도 우선 결론. 얘도 위상을 같게 만들려고 하는 전류, 동기화 전류. 이걸 우리가 유효순환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전력의 파형이 만약에 다를 때 어떻다고요? 얘는 사인파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은 예를 들어서 이런 뭐 구형파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합시다. 위상도 맞고 주파수도 맞고 크기도 맞고. 그런데 이럴 때 당연히 뭡니까? 이건 풀의 급수에 의해서 여기에서 고조파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둘의 합에 의해서. 그래서 고조파에 의한 역시 얘도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회전 방향은 당연히 일단 초반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일관성, 계통 일관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동기 검정기로 맞춰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크주 위파상 이거 외워야 되고요. 사실상 결론, 이 앞에 거 역시 이걸로 외워볼까요? 무진유무, 무진유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치? 무효순환 전류, 진동, 유효순환 전류, 무효순환 전류. 이게 나름 또 헷갈리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이걸 좀 자세히 보면 이해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걸 외워야 되는데요. 제 후배 중에 와서 야 우리 운전 좀 도와줘. 같이 병렬 운전 해보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형 나는 리무진만 운전해요. 리무진이 있어요 없어요? 리무진 유무를 나한테 묻더라고. 리무진 유무. 그래서 야 병렬 운전 하자는데 왜 갑자기 리무진이 있냐 없냐를 왜 따지는 거야? 아니 난 리무진만 운전해요. 그러면서 병렬 운전 조건 크주 위파상 그리고 리무진의 리자 빼고 무진유무 순서대로 크주 위파상 무진유무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대응되는 값들을 결론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 무진유무, 리무진이 있냐 없냐, 무진유무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건 이제 결론이고요. 이 중요한 이제 크기와 위상이 이제 달라지는 경우, 뭐 주파수라든가 파형은 기본적으로 이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상회전, 그렇지? 근데 이제 크기나 위상은 충분히 어떤 달라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깊게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전력의 크기가 다른 경우부터 좀 깊게 들어갑니다. 기전력의 크기가 다른 경우. 그래서 여기에서 그 무효순환 전류 흐른다고 그랬죠. 크주 위파상 무진유무에서 그 그치? 무효순환 전류, 무효 횡류가 흐르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무효 횡류, 이런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그림이지. 지금 동기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지금 기전력의 차이가 발생했어요. 여기로 이렇게 지금 전류가 흐르는데, 그쵸? 여기에서는 이 리액턴스 L 성분만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당연히 여기에서는 이 녀석을 지금 이 임피던스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ZS 여기 ZS 있으면 2배 ZS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I는 그쵸? V를 Z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임피던스는 2Z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둘의
기전력의 차이만큼이 이 사이에 전압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EA-EB 기전력의 차가 분자에 이렇게 와주면 쉽게 이 공식은 이끌어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무난 무효 순환 전류가 이런 크기로 흐르게 될 것이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이 무효 순환 전류의 특징은 뭡니까? 기전력이 다르니까 사실상 기전력을 같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흐름이다. 그 전류가 바로 이 무효 순환 전류, 기전력의 크기를 같게 한다. 왜? 다르니까 같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가 동기 발전기 두 대를 병렬 운전하고 있었는데 얘가 기전력이 뭔가 크기가 달라졌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처음부터 여러분들 기전력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여기 100V짜리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50V짜리 갖다가 달았을까요? 그러지 않죠. 100V, 100V 이렇게 달았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얘가 기전력이 크기가 달라지는데, 자, 이 기전력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 기전력은 K-N 이랬었죠. 그렇지? 이거는 기계 상수, 이거는 속도, 동기 속도니까 이건 일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얘가 달라졌다는 얘기네. 파이가 지금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파이가 커졌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여기에 공급되는 뭐가 달라졌을까요? 계자 전류인 IF가 커졌기 때문에 파이가 커질 것이고, 그거에 의해서 얘가 기전력이 순간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기전력의 크기는 이 계자 전류가 조절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이것으로부터 어떤 일들이 만들어지는가를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시험에는 이 과정은 안 나와요. 결론을 알아야 되는데 결론이 무작정 안 외워집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그 결론을 알기 위해서 한번 스토리를 담아볼 테니까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 둘 사이에 벡터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뭐냐면 여기에서 얘한테 주는 전압 자체는, 또 얘와 얘 사이의 전압 자체는 서로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반대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A 발전기의 기전력을 EA라고 벡터를 이렇게 잡았다면, 여기 B 발전기의 기전력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그렇죠? 이 방향으로 우리가 벡터들을 그려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때 흐르는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전류는 당연히 여기, 그렇죠? 리액턴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류이기 때문에, 그렇죠? L 성분이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에서는 저항은 극히 작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때의 전압 EA보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지상 전류가 흐를 거라는 거죠. 이로부터, 지상이라는 건 뭡니까? 이 방향으로부터 조금 더 아랫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쵸, 전류가 흐를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마찬가지로 요거보다 지상이면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도 지금 여기구나. 여기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것이 바로 지상을 표현한 거고요. 여기에서도 지상이려면 이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때의 요 크기를, 그렇죠? 이 둘 사이의 위상차를, 이 각을 세타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EB와 IB의 여기 위상차, 요걸 세타 B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일단 만들어지게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IF가 커짐에 따라서 이 파이가 커져서 결국은 이 녀석의 기전력이 더 커졌다. 커진 기전력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둘의 차이겠죠. EA-EB만큼의 기전력이 여기에서 더 커졌으니까, 자, 여기에서 그 차이만큼 더 이렇게 더 커졌다고 봅시다. 더 커져 버렸어요. EA-EB만큼 더 기전력이 이렇게 커졌을 때 이 녀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류 역시 뭡니까? 역시 지상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얘가 역시 요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류는 90도 아래로, 이 방향으로 이제 전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요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류도 지상 전류, 그치? 순수하게 IF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류이기 때문에, 자, 이 우리가 벡터는 길이와 방향만 같으면 움직여도 괜찮죠? 자, 이쪽에다가 이제 벡터를 이동시켜서 그려봤고요. 그냥 부드럽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같고요. 그렇다면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류 이거에다가 원래 전류가 요거였으니까 이 전류와 이 전류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벡터의 합 뭡니까?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이렇게 그린 뒤에 샥 그려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 기전력의 차까지 고려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고요. 그러고 보니까 뭡니까? 원래 흘렀던 IA보다 여기 세타 값이 더 작아졌습니까? 커졌습니까? 더 얘는 각이 커져버린 거죠. 이렇게. 이것을 이 커진 각을 우리가 세타 A'이라고 합시다. 구분하기 위해서. 각이 커져버렸네요. 그 다음 여기 IB 입장에서 보면 얘도 지금 이 전류를 고려해야 되는 거. 여기에도 당연히 같은 전류가 흐를 테니까 이 순환 전류를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요. 자, 이거 역시 얘에다가도 고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역시 이쪽에다가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가져다 놓고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요 전류와 요 전류를 합한 것은 이제 요 전류가 되는 거죠. 요 전류 이렇게 돼서 늘어난 기전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류까지 고려한 그런 전류를 구해보니까 얘는 요 전류에서 이 전류가 됐고요. 그 각은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얘는 더 작아졌네요. 이 부분이 그 각을 지금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각을 우리가 세타 B' 이렇게 구분해 보면 결국 이 예로부터 지금 출발한 거죠. 이 계자 전류,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증가시켰더니 이 A라고 하는 발전기, 기전력이 늘어난 발전기죠. 거기에서는 그쵸, 이 위상이 이 세타 A에서 세타 A'으로 각이 커져 버렸죠. 각이 커졌다는 것은 우리 역률은 코사인 세타를 의미하고요. 코사인은 지워졌네요. 다시 여기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역률은 그쵸, 이 각이 지금 세타 A에서 세타 A'으로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값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우리 코사인 그래프는 각이 이렇게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작아지죠. 여기가 0도, 90도 이렇게 되었을 때. 그래서 각이 커졌기 때문에 역률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여기 B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K-phi-n 이랬을 때 파이가 올라가고 그래서 기전력이 커졌는데 파이가 올라가게 된 원인은 IF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때 이 B 입장에서 보면 B는 아무런 일도 안 했는데 불구하고 각이 여기 세타 B에서부터 요 작은 각이 돼버렸죠. 세타 B' 이렇게 돼버리면서 각이 줄어들었죠. 코사인 값은 각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코사인 값은 커지죠. 그래서 역률은 증가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전력의 크기가 커졌던 이 A 발전기에서는 역률이 감소하게 되고 그 이유는 IF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요. IF가 커진 발전기에서는 역률이 감소하고 그렇죠. 여자 전류 역률이 감소하고요. B 발전기에서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역률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 기전력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 만들어지는 얘는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무효순환 전류는 뭐였습니까? 여기 Z 두 개가 있네요. EZS분의 이 기전력의 차이 EA-EB가 바로 무효순환 전류가 되고 그때 여기 커진 쪽, 기전력이 커진 쪽은 계자 전류가 커져서 자속이 늘어나게 되니까 기전력이 커졌고 또 그것이 커졌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역률은 감소하고 그렇죠? 멀쩡했던 B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역률은 증가하는 이런 효과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게 바로 이 기전력의 크기가 다른 경우의 결론이고요.